이분이 국민의힘 대표였을 때는 당내에서 부정선거 얘기를 꺼낼 수가 없었습니다. 지금도 당 지도부는 거리두기를 하고 있습니다만 일부 의원은 단체 대화방에서 부정선거 의혹을 계속해서 제기하고 있는데요.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 만나보겠습니다. 의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부정선거 얘기부터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윤석열 대통령 뭐 지금 부정선거 음모론이 아니라 팩트 체크를 하려고 계엄을 했다 뭐 이런 주장도 하고 있고, 근데 이제 끝까지 접을 만한데 계속 그 부정선거 얘기를 하고 있어요. 지금 왜 지금 그렇게 한다고 보세요? 진심으로 이상한 거죠. 누가 사람이 이상하다고요? 네, 윤석열 대통령 진심으로 지금 이상한 사람이 된 거죠. 진심을 다해서 이 부정선거에 올인하겠다. 예. 근데 사실 딱 한 거죠. 그러니까 이게 선거 지고 이러는 것도 아니고 이제 들여다보자는 게 대선 때나 이런 때 막 이런 걸 텐데 자기 이기고 나가지고 부정선거 들여다보자는 게 말이 되느냐. 그리고 이번 총선 같은 경우에는 선관위 사무총장이고 뭐 이렇게 다 본인 시대에 임명된 사람들인데 예. 이 사람들이 총체적 부정선거를 했다라고 주장하는 것 자체가 자기 머리에 총구를 겨누는 상황인데 이거를 꼭 계엄이라는 방식으로 검증해야 되느냐. 공무원으로 평생 근무하신 분이 참 공직사회에 대한 이해가 없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근데 이제 2020년 총선 때도 127건의 부정선거 고소고발이 있었는데 네. 그때 이제 검찰이나 경찰에서 수사를 했는데 한 건도 안 나왔거든요. 이게 그러니까 수사를 하려 그러면요. 우리 집에 금덩어리 있는데 없어졌어. 이거 갖고는 한계가 있습니다. 예. 적어도 언제 어디에 있었고 누가 가져간 것 같고 뭐 잡히는 게 육하원칙에 잡히는 게 조금이라도 6개 다 아니더라도 한 3개 정도는 잡혀야지 수사를 할 수 있는 거거든요. 예. 그럼 지금 부정선거 주장하는 분들한테 보면 우선 누가가 없어요. 누가 부정선거를 기획했습니까? 선관위가 기획했다고 주장을 하잖아요. 그런 분도 있고 중국이 했다고 하는 분도 있습니다. 아, 중국이요? 뭐 중국이야말로 그냥 둘러댈 거 없으니까 중국이라 하는 걸 테고 예. 누군 문재인 대통령이라 그러고 그러니까 우선 누가가 없죠. 그러면 어떻게도 없어요. 그러니까 투표함이 바꿔치기 됐다 뭐 이런 주장하거든요. 어떻게 바꿔쳤어요? 그럼 없어요. 네. 그러니까 이게 그 육하원칙에 한두 개라도 만족하면은 뭐 좀 들여다볼 텐데 예. 언제도 없어요. 투표함이 언제가 바꿔치기 됐습니까? 몰라요. 이런 식이에요. 그러니까 수사를 하는데도 굉장히 어려움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궁금한 거는 2020년 총선 때는 그때는 윤석열 대통령이 당시에 검찰총장이었는데 네. 어쨌든 본인 휘하에 있는 검찰이 127건을 수사를 했는데 이게 부정선거가 한 건도 안 밝혀졌는데 그거를 본인이 봤으면은 부정선거를 안 믿어야 되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아니, 그때 그런데 검찰총장 그만두고 정치인으로 변신하려고 저를 처음 만난 자리에서 첫 대화가 대표님 제가 뭐 인천지검을 시켜가지고 제가 이거 다 싹 털어보려고 그랬는데 못하고 나왔습니다 이랬다는 거예요. 그 부정선거가 있었다고 생각을 하시는 건가요? 그때? 인천지검을 시켜가지고 싹 털어보려고 했다고 저한테 얘기했거든요. 근데 그 똑같은 문제일 거예요. 인천지검도 압수수색 영장을 뭐 이렇게 치려고 그래도 뭐 육하원칙에 맞는 게 있어야죠. 네. 그러니까 내가 선거 졌을 리 없어. 이것 때문에 압수수색할 수는 없잖아요. 예. 그런 식이면 네가 로또 됐을 리 없어야 되는 로또 당첨자는 전부 다 이제 그 확률대로라면은 압수수색해야 되는 거거든요. 예. 그러니까 말이 안 되는 상황에서 그거를 이제 하려다가 안 되니까 대통령이 돼서 그걸 하겠다. 이상합니다. 알겠습니다. 근데 진심으로 부정선거를 주장하시는 분이 윤석열 대통령 말고 또 있습니다. 황교안 전 총리. 최근에 황교안 총리가 다 같이 한번 붙어보자라고 제안을 했어요. 그래서 지금 부정선거와 관련해서 부정선거가 있었다 팀과 없었다 팀 지금 제안을 한 건데 지금 이준석 의원께서는 또 1대1로 붙어보자 뭐 이렇게 한 거예요.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요? 제가 사실은 지난 한 2달 정도 계엄 이후에 가는 방송국마다 저도 친한 작가 PD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거의 모든 사람한테 이 부정선거 때문에 나라가 절단났는데 그 황교안 총리가 대표격인 인물이니 그분과 나랑 토론을 주선해봐라. 나는 무조건 응하겠다. 예. 새벽 3시에 편성해도 하겠다. 이렇게 얘기해가지고 무수한 방송국에서 황교안 총리 측에다 제안을 한 겁니다. 아, 그래요? 예. 근데 황교안 총리 측이 계속 거절하는 거죠. 아니 근데 다 같이 한번 붙어보자고. 그건 다 같이 하는 게 지금 어떤 거냐면요. 제가 예전에 2020년에 그러니까 부정선거 얘기 한창 나왔을 때 이 토론 해본 적이 있어요. 다 같이 하자는 거를. 예. 그럼 사실 대표성이 있는 분도 아닌데 나와가지고 막 이런저런 얘기 하는 분도 있고요. 그중에 한 분 나오셔가지고 CCTV를 못 믿으니까 투표함 주변에 고양이를 풀어놓자 뭐 이런 얘기 하시고 이래요. 그게 실화인가요? 예, 실제 영상 보면 남아 있어요. 그러니까 CCTV가 그 조작되었을 가능성이 있으니까 예. 정지 화면으로 조작됐을 가능성이 있으니까 고양이가 돌아다니게 만들면은
그 동영상이니까 예. 조작이 불가능하지 않겠냐. 그래서 고양이 풀어놓자라고 하신 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부정선거론자들 뭐 요즘은 좀 업그레이드 돼가지고 다른 얘기하겠지만 예전에 그런 수준이에요. 네, 그러니까 지금 저는 가장 걱정하는 게 황교안 총리가 자꾸 1대1을 회피하고 결국엔 뭐 한 5대5 이렇게 하자 해가지고 본인은 이 데미지를 최소화하고 나머지 4명 이상한 얘기 떠들게 한다든지 그래서 이준석 바보 만들기 이런 거 하려고 할 것 같아요. 막 소리 지르고 이러면서. 그래서 그럴 이유가 어딨냐. 1대1 하자. 알겠습니다. 일단 좀 저도 기대를 가지고 지켜보고 있는데. 아니, 솔직히 황교안 총리 입장에서는 예. 요즘 뭐 정치적으로 다른 활동하고 계신 것도 아닌데 이준석이라는 부정선거를 부정하는 자들의 수괴 같은 자를 꺾어가지고 당당하게 정치에 화려하게 이렇게 복귀하시는 모습 그릴 수 있는 거잖아요. 왜 안 할까요? 저는 황교안 총리도 아닌 거 안다 봅니다. 황교안 총리도 이거를 안 믿는다고요? 부정선거를? 저는 그럴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근데 그럼 윤석열 대통령은 믿나요? 그러면 부정선거를? 거긴 믿을 것 같아요. 거긴 믿어요. 네, 왜냐하면 거기는 또 황교안 총리는 열심히 들여다보지 않은 것 같아요. 트럼프 대통령도 사실은 미국의 많은 전문가들은 부정선거 안 믿을 거다. 거기는 네. 전략적으로 그렇게 얘기하는 거다라고 보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그렇죠. 네. 사실 뭐 그리고 이기고 나서는 입싹 씻잖아요. 그러니까요. 취임식에서는 부정선거 전혀 얘기를 하고 그러니까 있지 않아요. 전 세계 부정선거론자 많은데 이기고 나서 난리치는 사람은 아마 윤석열 대통령밖에 없을 것이다. 예. 알겠습니다. 예. 자, 윤석열 대통령이 오늘 헌재 변론에 출석을 했는데 오늘 김용현 장관도 나왔어요. 국방부 장관도 나왔는데 오늘 굉장히 많은 얘기들을 했습니다. 이를테면 비상 입법기구 그 쪽지라고 불리는 그 문건은 내가 만들었다는 얘기도 하고 그리고 의원을 끌어내라고 한 게 아니라 요원을 끌어내라고 한 거다. 그래서 그동안 진술했던 그 이제 장성들이 다 틀렸다. 뭐 이런 얘기도 해서 저는 들으면서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요원과 의원을 군인들이 구분을 못하면 이게 군 작전 수행이 가능한가? 뭐 이런 생각이 저는 들더라고요. 요원을 끌어내는 주체가 누구라는 거죠? 군인들이 요원을 끌어내는 거 아닌가요? 군인들이 아마 요원일 텐데. 그런 건가요? 작전 요원 같은 걸 텐데 요원이 요원을 끌어내는 거면 그러면 이제 자기가 자기 목덜미 잡고 나가야 되는 건데. 그러니까 그것도 이제 육하원칙이 흔들리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니까 예. 무엇을 이제 요원이라면은 누가 그런 끌어내는 거 했던 거냐. 요원이 어디 있어요? 국회회관에 요원 아니면 의원이지. 근데 요원이 요원을 끌어내는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예. 네, 이상한 거죠. 그러니까 별로 신뢰가 안 간다 이렇게 보시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데 그냥 계속 하는 거예요. 이런 얘기를 그냥. 예. 그래놓고 이 말이 맞다 우기는 거죠. 이제 계속 우기기 모드로 가잖아요. 알겠습니다. 오늘 공수처가 검찰로 이제 윤석열 대통령 검찰 사건을 이첩을 했어요. 윤석열 대통령 사건을 이첩을 했는데 검찰에 대한 또 불신들이 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검찰이 물론 장성들에 대해서 수사는 제대로 했지만은 검찰 선배들에 대해서는 지금 제대로 수사가 안 이루어지고 있다. 예를 들면은 박성재 법무부 장관이나 뭐 김주현 민정수석도 지금 수사를 해야 되는 거 아니야. 그리고 누구보다도 검찰 대선배인 윤석열 대통령을 제대로 수사해서 기소할 수 있을 것이냐에 대한 불안감들을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그런 불안감은 지금 상황에서 당연히 있을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윤석열 대통령이 어쨌든 친정인 검찰과 상당히 긴밀한 소통 관계를 특히 김주현 수석이 있으면서 구축해왔다는 그런 얘기를 들어왔고 그 상황에서 사실 뭐 체포하고 뭐 이렇게 뭐 수사해라 이런 얘기를 많이 했잖아요. 선관위도 그렇고. 그러면 과연 그거를 군 검찰의 역량으로 하려고 했겠느냐. 예. 뭐 이런 것들도 물음표죠. 네. 군 검찰이 군내 사건 수사나 하지 그게 어떻게 선관위 의혹 같은 걸 수사할 그런 그 기능을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저는 뭐 여러 가지 의미에서 나중에 근데 이게 의혹 단계에서 무슨 뭐 사람들을 강제 수사하고 이럴 건 아니고요. 저는 구체적인 증거들이 나오면은 그런 거 공수처가 할 수 있다 이렇게 봅니다. 알겠습니다. 자, 지금 탄핵 심판이 어쨌든 진행되고 있고 변론 기일이 지금 8번까지 2월 13일까지 잡혔는데 이준석 의원이 보시기에는 언제쯤 최종적으로 탄핵이 결정 선고가 날 거라고 보십니까? 원래 2월 말 정도 얘기가 많이 나왔었는데요. 윤석열 제가 그걸 민주당 의원들이랑 얘기할 때 이런 얘기했어요. 예. 그 윤석열 대통령이 체포되길 바라는 사람이 많은 건 맞는데 아마 체포가 되고 그러면 구속이 될 것이고 그러면 아마 윤석열 대통령 매일 나와가지고 이상한 소리 할 거다. 헌재의 변론 기일에 계속 나갈 거다. 그러니까 절차 자체가 그럼 지연될 수 있다. 아니면 나오고 싶을 때만 나와가지고 보세요. 이게 김용현 전 장관이랑 지금 본인이랑 말이 엇갈리기 시작하는 부분이 생기면은 예.
계속 대질해달라고 할 겁니다. 그리고 그래도 현직 대통령이 계속 자기 말이 안 맞는다고 대질해달라 그러는데 재판부가 안 돼 돌아가 이럴 수도 없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좀 전략적인 방법을 쓰지 않을까 우려되는 게 있고요. 하여튼 대통령 입장에서는 만약에 체포 영장만 있고 집행이 안 되는 상태였으면 골석 재판으로 그냥 쭉 계속 갔을 텐데 예. 최대한 본인의 방어권을 이야기하면서 많이 의견을 개진할 거로 보입니다. 그렇군요. 그러면은 한 3월 정도로 지금 보시는 건가요? 3월 초 정도로 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3월 초요. 그러면 이제 뭐 가정이긴 합니다만 많은 분들이 또 탄핵이 인용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네. 그러면은 이제 60일 안에 대선을 치러야 되는 상황이잖아요. 이미 이제 대선 출마 선언 이제 공식적이진 않지만은 네. 출마 의지를 밝히는 네. 상황이고 자 그러면은 이제 이게 다자구도가 될 가능성 상당히 높은데 어떤 식으로 좀 할지 전략을 짤지 이게 승산이 있다고 보시는지 좀 궁금해요. 다자구 들어갔을 때요. 예.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 대한민국 정치에 있어서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저렇게 극한의 정치를 하면서 결국엔 기둥으로 삼아온 것이 이재명 대표에 대한 또 보수층 일각의 비토 심리 이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걸 적대적 공생관계라고 표현했죠. 근데 이게 얼마나 비생산적인지는 지난 대선 이후로 이어진 전국을 보면 알지 않습니까? 예. 제가 항상 얘기하지만 지난 대선에서 경제 공약에 대해서 진지하게 토론한 적이 있습니까? 아니면 교육 공약에 대해서 진지하게 토론한 적이 있습니까? 대장동이 네 거냐 내 거냐 가지고 이제 많이 싸웠고 그에 따라 가지고 이제 선거가 이제 치러진 건데 결과가 너무 비참했잖아요 지금. 저는 마찬가지로 국민들이 완전히 이번에 조기 대선이 치러지면은 다른 국면이 열리길 바랄 것이다. 지금 보면은 아니 트럼프 같은 분들도 나이가 80대 가까운데 그분이 지금 하는 말을 보면은 가상화폐라든지 예. 아니면 AI 바로 처음 시작하자마자 저분이 당선되기 전에는 부정선거에다 지금은 AI 가상화폐 이런 거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국가 지도자가 어디를 바라봐야 되는지는 국제적으로 거의 비슷한데 우리나라에서 지금 이재명 대표나 윤석열 대통령의 그런 극한 대립 정치 속에서 이런 아젠다가 다뤄지겠느냐. 저는 이번 대통령 선거에서 그런 걸 다룰 수 있는 사람들이 아마 후보로 각광받지 않을까 그런 생각합니다. 그렇군요. 어쨌든 그래서 차별화를 통해서 그리고 미래를 얘기함으로 인해서 이준석 후보가 좀 더 승산이 있다 좀 그렇게 보시는 거군요. 저는 그런 식으로 판을 바꿔야 된다. 예, 우리가 킬러 문항이라고 얘기하는 것처럼 사실 지난 대선이 1번, 2번 둘 다 참 고르기 힘든 킬러 문항이었다라고 얘기하는 분들이 있는데 예. 이번 선거에서도 만약에 글쎄요 저는 지금 우리 국민들이 그렇게 삶의 여유가 있는 상황이 아니라 생각합니다. 지금 당장 젊은 세대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 AI에 태동을 인해 가지고 일자리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되느냐 그리고 소득 같은 경우에도 지금 AI 때문에 깎이는 분들도 나타나고 있거든요. 판교에 있던 개발자들이 연봉 1억씩 받던 분이요. 예. 지금 재취업이 안 되는 분들이 있어요. 왜냐하면은 그 기대하던 연봉보다 훨씬 떨어져 가지고. 그게 왜 그러겠어요? 개발자가 하던 일 중에 상당 부분을 AI가 대체하면서 개발자에 대한 수요 자체가 줄어들고 이런 것들은요 몇 년 사이에 일어난 급격한 변화예요. 근데 윤석열 대통령이 이런 거 챙기는 거 봤습니까? 저는 다음 정권은 그런 거 살필 수 있는 정권이 돼야 된다 봅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나온 여론조사를 하나 볼 텐데요. 양자 대결을 했습니다. 물론 이제 현실적으로 뭐 모든 후보들을 다 넣을 수가 없기 때문에 이렇게 좀 보기 좋게 네. 이렇게 사람들이 직관적으로 이해하게 양자 대결을 한 건데 김문수 장관이 이재명 대표를 이기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시사저널이 조원 CNI에 의뢰해서 1월 18일부터 19일 전국 성인 남녀 1,006명을 대상으로 무선 IDD 이용한 ARS 자동응답 방식으로 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 시민의 홈페이지를 참고하시면 되고요. 김문수 46.4, 이재명 41.8. 그러니까 이게 김문수 장관이 이겼어요. 어떻게 보셨어요, 이건? 우선 뭐 여론조사 전문가들이 무선 RDD 방식에서 지금 과표집된 강성 보수가 있다라고 지적하는 것도 있지만은 그런 걸 또 너무 평가절하할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그 결집도가 높아졌다는 건 실제 투표장에 갈 의향도 높다고 볼 수 있는 거거든요. 예. 그러니까 저는 액면가 그대로 지금 계엄 이후에 민주당이 주도하는 국면이 많은 사람들에게 불안감을 준 부분이 있지 않느냐. 오늘 그래서 이재명 대표도 긴급 기자회견을 하면서 거기에 대한 솔직히 분위기 초조한 거를 드러낸 거거든요. 그런 게 이제 눈에 띄는 거고. 그런데 이제 다른 여론조사 회사에서 예. 그 한번 조사한 것 중에 20대 응답자 중에서 보수라고 본인을 얘기한 사람과 진보로 얘기한 사람 중에 그 추가 항목을 질문을 넣어가지고 뒷도라는 노래가 누구 노래냐.
뉴진스 노래다를 맞춘 사람의 비율이 보수 진보에서 한 20% 차이 났다는 조사 결과가 있었거든요. 아 그래요? 예. 그러니까 그게 뭐냐면 이제 검증 질문인데 필터링 질문인데 예. 그렇게 봤을 때 20대면은 사실 모르는 비율이 그렇게 높진 않을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일부 이제 안심번호가 아닌 RDG 조사 같은 경우에는 그런 이제 연령대를 잘못 눌러서 들어온 그런 조사 결과들이 있다는 예. 건 확인이 된 셈이죠. 그렇군요. 그러니까 안심번호라는 거는 애초에 통신사로부터 이때면은 전화번호와 이름은 가려져 있지만은 20대 남성 서울 예, 거주 그렇죠. 이런 정보까지 다 확인이 됐으니까 그렇죠. 그거는 이제 소위 말해서 조작이나 실수가 없는데 IDD는 랜덤으로 이렇게 전화를 하는 거다 보니까 그런 오류가 날 수 있다 이런 말씀하시는 거죠? 오류인지 아니면 왜곡을 의도한 건지 모르겠지만은 그래서 실제로 그 인터넷상이나 카톡방에 가보면요. 예. 그 어르신들 많은 방에 가보면은 60대라고 하면은 전화 끊어버린다. 여론조사 회사가 조작하고 있다. 그러니까 다른 연령으로 받아라 하는 일들이 종종 발생하죠. 예. 근데 그 60대라고 하면 끊는 게 아니라요. 60대가 너무 빨리 응답해서 채워야 될 양을 채웠기 때문에 거기서 끊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성별, 그러니까 지역별 할당량이 있습니다. 연령별 그렇죠. 할당량이 있어요. 근데 예. 그런 사정을 잘 모르시는 분들은 아 이거 전부 다 또 중국 아니면 또 문재인 정부가 조작하는 거다. 이렇게 받아들이시고 내 소중한 여론조사 한 표를 예. 유지하기 위해서는 20대로 답해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하시는 분들도 있는 것 같아요.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그런 거를 좀 감안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국민의힘이 굉장히 계엄이나 탄핵, 그러니까 계엄에 대해서도 굉장히 조금 옹호하는 그리고 내란이 아니다라는 입장도 가지고 있고 약간 극우화 성향을 조금 보인다라는 평가들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지지율이 어쨌든 전체적으로 모든 여론조사를 봐도 잘 나오거든요. 그럼 뭐 이제 예를 들면은 전화면접 조사도 잘 나와요. 예. 그럼 왜 그런다고 보세요? 저는 결국 탄핵의 학습 효과가 있다 봅니다. 그러니까 과거에 박근혜 정부 시절에는 탄핵이 터지고 난 다음에 보수층도 아 그래 이건 너무 아니지 이랬는데 그런 급한 선거 환경 속에서 체념적인 선거를 했을 때 그 뒤에 등장한 문재인 정부가 그분들의 입장에서 잘 국가를 운영했는가 예. 아니다 싶은 거죠. 그러니까 비록 탄핵이 될 가능성이 높다 하더라도 그 다음 지도자를 뽑는 과정은 냉정해야 된다라는 것들을 보수층과 중도층에서 인식하기 때문에 이건 약간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 억울할 수도 있겠지만은 윤석열 대통령이 이미 마음속에서 많이 지워졌기 때문에 그 다음에 가장 유력해 보이는 이재명 대표에 대한 강한 검증 국면이 동작하는 거 아니냐. 그거는 그렇게 볼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총선은 회고적 투표라고 해서 이제 심판 선거라고 하면은 대선은 전방적 맞습니다. 투표가 되니까 그 후보자에 대해서 좀 검증하는 경향성. 그런데 오히려 이제 보수 쪽에 있는 후보들 같은 경우에는 지금 약간 도토리 키재기식의 지지율을 보이고 있지만은 예. 이재명 대표는 홀로 높은 시도다니까. 그러니까 저기가 아주 강한 검증의 대상이 되고 그러다 보면 예를 들어 고깃집에 가서도 사람들끼리 정치 얘기하다가 우선 이재명 대표를 상정하고 이재명 대표 얘기 지분이 높을 수밖에 없는 거고 예. 그럼 거기에 대한 부정적인 얘기의 비중도 높아질 수밖에 없는 거고 이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대선 출마도 얘기를 하셨는데 지금 당내 상황이 녹록치 않아요. 사실은 지금 당 지지율이라는 게 한 개혁신당이 2% 3% 뭐 요 정도 네. 안팎인데 이게 지금 싸우지 않고 단합이 돼도 좀 어려운 상황인데 지금 허은하 대표에 대한 당원 소환에 지금 천하람 원내대표를 표함해서 지도부가 나섰는데 허은하 대표는 어쨌든 이거는 정당성이 없다라고 반발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과정을 다 설명하기에는 너무 길기는 하지만은 네. 지금 이 허은하 대표가 어떤 부분에서 문제가 있는지 좀 반대쪽에 서신 걸로 알고 있으니까 그걸 좀 질문 드릴게요. 저는 그냥 저도 이해가 안 가요. 그러니까 허은하 대표가 당을 운영하는 과정에서 당내 구성원들 상당수와 갈등이 있었던 것 같고 그래가지고 뭐 사무처 당직자들이 사무처 직원들이 이제 뭐 업무를 거부하는 상황까지 발생하고 그거에 대한 뭐 자세한 내막이야 뭐 여기 설명할 필요는 없지만은 그래서 저는 좀 결자 해지해라 이거 그냥 이거 어차피 대선을 앞두고 단일 대우로 가야 되는데 이렇게 당직자들이랑 마음이 안 맞아서 어떡하냐 결자 해지라 이렇게 했는데 허은하 대표가 그거를 대주주가 나가라고 했다라고 받아들인 것 같아요. 예. 근데 그건 뭐 사실관계가 다르니까 그 상황에서 이제 요즘 보시면 알겠지만 방송 가가지고 뭐 여러 가지 얘기를 하고 다니시던데 뭐 저는 뭐 할 수 있다 생각해요. 그게 본인의 정치적 행보에 도움이 될지 아닐지는 모르겠지만은 그런데 예를 들어 저에 대해서 상황 정치를 한다. 그래서 저는 답할 게 이거밖에 없어요. 내가 상황 정치를 한 사례나 발언이나 하나라도 갖고 올 수 있느냐. 예. 없거든요. 예. 아직까지 그걸 제시를 못 하고 있는 걸 텐데.
그러니까 흔히 있는 그냥 뭐 이 당의 개혁신당하면 이준석이 떠오르니까 이준석에 대한 여러 가지 지적을 하면서 언론을 통해 여론전을 하려고 하는 모습을 보이는데 뭐 왜 그런지는 알겠지만은 그렇게 뭐 모습이 좋아 보이진 않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런 상황 정치 얘기도 이제 허은하 대표가 하고 있는데 허은하 대표가 또 최근에 얘기를 하는 게 이준석 대표가 국민의힘에서 쫓겨났을 때 그렇게 억울하게 쫓겨났는데 버텼던 것처럼 또 싸웠던 것처럼 나도 지금 개혁신당에서 억울하게 쫓겨나고 있는데 나도 이준석처럼 싸우겠다 이런 표현을 좀 쓰더라고요. 아무도 쫓아내려고 한 적 없다니까요. 아, 쫓아내려고 한 적이 없나요? 그러니까 당원 소환제라는 건 언제든지 할 수 있는 거였거든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이제 이거를 해야 된다. 당원들이 그렇게 결심해서 명부를 모고 했던 거는 그때 우리 당에 현역 의원이 셋이 있는데 보통 현역 의원이 있는 정당들은 정책위 의장을 이제 원내 의원이 하거든요. 예. 그런데 허은하 대표가 최고위에서 다수를 점하고자 정책위 의장을 해임해버리고 현역 의원을 그다음에 동대문구에 구의원 하시는 분을 지금 앉혀놨거든요. 예. 이걸 저희는 인정 안 하고 있지만은 어쨌든 그런 행보 자체가 이거는 정상적으로 당의 정책이나 이런 것들이 논의되는 장이 아니라 그냥 이게 오히려 사당화라 봤던 거죠. 아, 그게 사당하다. 사당화죠. 그러니까 저는 이런 측면이 임계점을 넘으니까 그 다음부터는 허은하 대표가 당원 소환의 대상이 된 그런 상황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러면 어쨌든 뭐 누가 잘잘못을 뭐 따지는 거는 이제 뭐 국민들이 할 거, 당원들이나 국민들이 할 것 같고 다 앞으로 절차가 좀 궁금해요. 이거 어떻게 되는 건가요, 그러면? 어쨌든 당원 소환을 요청하는 절차. 우리가 보통 주민 소환 같은 거 해보면요, 그거 뭐 도지사 10% 모아야 되는데 그거 어렵습니다. 그런데 당원 소환을 저희가 일부 당원들이 명부를 모았더니만은 50.6%인가 모였다 그래요. 전체 당원의 50.6%요. 예. 당원이 제가 알기로 한 7만 명 정도 되는 그 걸로 중에서 알고 당비를 낸 당원이 한 2만 5천 명 되는 것 같은데요. 예. 거의 뭐 13,000명까지 모인 걸로 알고 있어요. 아. 그러니까 이거는 시작부터 과반입니다. 그러니까 그 절차 시작부터. 그러니까 예. 만약에 투표가 순탄하게 진행된다 그러면은 당연히 이거는 결과가 나올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근데 그 당원 소환제에 찬성한 당원들이 전부 허은하 대표 반대쪽이라고 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저는 그런데 허은하 대표를 지지하는 당원들이 있을지도 모르겠지만은 그래서 예. 저는 투표 결과를 봤으면 좋겠습니다. 아, 투표 만약에 결과를 허은하 봐야 된다. 대표를 지지하는 당원이 많아가지고 과반의 당원이 허은하 대표를 지지한다 그러면은 거기에는 누구나 깔끔하게 승복하는 거죠. 예. 그런데 뭐 지금 허은하 대표는 어떤 이유에서인지 당원 소환제 자체를 무효라고 주장하고 있고 하면 안 된다고 하고 있는 거 보니까 예. 결과에 자신 있는 상황은 아닌 것 같아요. 그러면은 법적 조치 뭐 가처분 신청이라든지 이런 거를 좀 뭐 법원에 내거나 그럴 가능성도 있는 건가요? 뭐 저는 있다고 보고요. 근데 뭐 제 입장에서는 당이라는 거는 당원들의 의사가 중요하고 그 위에 이제 지도부가 당원들의 권한을 대행하는 건데 당원들의 상당수가 본인의 운영에 대해 가지고 지적을 하면은 좀 더 겸손한 자세로 응하는 게 개혁신당 내에서 정치하는 데 있어서 좋은 게 아닐까. 더 잘해보겠습니다. 좋은 메시지지. 지금 허은하 대표가 이 당원들이 진짜 당원인지도 검증해봐야 된다. 뭐 이런 식으로 지금 얘기한 것 같아요. 아, 그래요? 명부에 무슨 뭐 당원이 아닌 사람도 으뜸 당원이 아닌 사람도 있는 것 같고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하는데 그게 사실이라면 저는 굉장히 부적절한 대응이 아닐까. 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어쨌든 뭐 잘 해결되기를 예. 많은 국민들이나 당원들이 생각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